이제 이어가지고 방금 우리가 이제 묘사되는 것 중에 뭐에 대조를 받냐면 이제 앞에서 이제 서 있는 여성, 그 여성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인데 특히 이제 서 있는 여성과 옆에 있는 여성 거기에 비교가 들어가면서 불일치, 어떤 행위의 불일치와 함께 한 여성은 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쉬는 그 시점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갔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in the sky above, 그 하늘 위에서는 a flock of birds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 그림 앞에 한번 봐볼까? 그 그림을 보면 그 맨 앞에 그림을 보면 새가 안 보이지. 근데 어디 보이냐면 이 맨 위에 거기 여기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점이 있어, 점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보여. 여기서 보면 새떼. 이게 새떼인 거야, 새떼. 여기 새떼. 여기 근데 이제 여기가 물이잖아. 근데 여기 뭐 있는 뒤쳐져 있는 애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또 여성들과 물이 이런 어떤 또 대조가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점으로.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밀레가 이거를 의도해서 그렇게 새를 그렸을까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그 분석을 이렇게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은 비유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갖다 붙이면 또 의미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이런 분석들이 참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는 거지. 그래서 하늘 위에 a flock of birds, 새가 passes over, 지나간다라는 거야. 근데 with stranglers, strangler가 뒤처지는 새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 stranglers, 이제 꾸역꾸역 따라가는 애들. 걔네들이 falling behind, 뒤에 뒤처지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구조를 보면 with 다음에 stranglers가 명사니까 뒤에 동사인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 명사가 동사하면서, 즉 얘네들이 뒤처지면서. 근데 이러한 모습이 mimicking, 뭐를 갖다가 따라하는 거, 모방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바로 the figures down below,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세 여성들을 이제 모방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결국 이제 뒤처지는 stranglers, 얘네가 누구를 한것 같다는 거. 밑에 있는 바로 그 뒤에서 죽고 있는 여성들. 자, 고로 자, 밀레는 채우고 있다라고 했어. 채운다. 이 그림에 뭘 채우냐? 그 fill A with B가 나오지. A를 B로 채우다. pathos. 우리가 pathos가 나와. 자, 한번 세 개 한번 적어볼게. 우선 로고스라고 하는 게 있어. 로고스, L-O-G-O-S, 로고스, L-O-G-O-S, 로고스. 그 다음에 에소스라고 해서 E-T-H-O-S, 에소스. 그 다음에 페소스가 있는 거야. 페소스, 페소스. 우리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이성이나 아니면 이성적 사고 이런 걸 말하는 거. 로고스라는 건 이성 또는 이성적 사고 또는 이성적 분석,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 다음에 에소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종교나 권위 있는 단체나 인물들에 대한 호소라고 하는 거야. 에소스는 권위 또는 이제 종교나 뭐 권위 있는 사람이나 이래 어떤 단체들 이런 거에 대한 호소, 또는 이제 이럴 때도 사회적 신분에 대한 호소, 사회적 어떤 위상이나 신분. 예를 들어서 거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에소스라고 하는.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에소스야. 아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반박이야?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에소스를 쓴 거야. 그 다음에 종교적 신념에 따르면 이런 걸 다 에소스라고 하는 거야. 종교적 신념.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바탕으로 뭔가 말을 했을 때 이런 걸 다 에소스라고 하는 거야. 그럼 페소스는 뭐냐? 이게 감정과 관련된 거야. 페소스는 감정.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이 우리가 애환이나 이런 단어들 있잖아. 페소스. 이런 감정들을 갖다가 이제 페소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감정인지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플러스 감정이 아니라
밀레는 채웁니다. 이 그림에다가 패소스. 그래서 패소스라는 감정을 했는데 자, 그 뒤에 그 엔드가 나오니까 이 패소스에 대한 설명의 근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as viewers. 자, 이제 이 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서 it is hard not to emphasize with. 그럼 이제 hard가 부정의 개념이고 not이 나오니까 강한 긍정이 되는 거야. 우리가 무조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뭐뭐 하지 않는 게 어렵다라는 건 무조건 emphasize with. 자, 뭐뭐와 동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동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The plight of these women. 이 여성들의 곤궁 어려움. 이 세 여성의 곤궁 또는 어려움과 이런 동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emphasize라고 그랬지. 근데 무슨 단어가 바로 생각이 나? emphasize 하면 누구누구와 동감하다 할 때 S로 시작하는 거 많잖아. sympathize, sympathy라는 단어가 지금 empathy랑 sympathy가 달라. 그래서 empathy를 한번 적어봐. empathy, empathy. EM이지 미안해. empathy, empathy. 그 다음에 sympathy, sympathy, sympathy. sympathy와 empathy가 있는데 우선 sympathy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에 대한 동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 아유 불쌍해 라고 하고 그런 감정만 느끼고 끝나버렸어. 아유 불쌍해. 근데 엠퍼시는 뭐냐면 어떤 공궁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표현을 우리가 보통 put 그런 표현 있잖아. put oneself in someone's shoes. 예를 들어서 put myself in his shoes.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엠퍼시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까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작품을 보게 되면 어떤 패소스를 느끼게 만든 거냐면 내가 그 사람의 감정과 같은 감정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보는 사람이 이 여성들의 그 공궁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같이 느낀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패소스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그리고 심지어는 밀레의 이런 빛의 사용이라고 하는 건 또 드러냅니다. 빛. 그럼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어디가 밝게 또는 어디가 어둡게 나오는지 그걸 생각하면 돼. 자, 여성의 이런 struggle, 이 힘겨움을 갖다가 드러낸대. as 하면서 그런 빛에 대한 활용이 여성의 힘겨움을 드러낸다라는 걸 as를 통해서 뒤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뭐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드러내냐? The sun, 태양이라는 게 shines down on the house and the group. 아까 house라는 건 domestic building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빛이 어디에만 비친다는 거, shines down on 바로 그 집과 그 다음에 the group 그 관리자 안에서 communal workforce라고 하는 그 단체를 일하는 사람 얘네들만 비치는 거야. while 반면에 they are nearly in a shadow 이 여성들 they라는 건 여성 3명 여성들은 거의 그림자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어디 가장자리이냐 on the edge of darkness 어두움 그 가장자리에 있다는데 이게 이제 사회의 변방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지. 사회의 변방. 그래서 아까 우리가 marginalize라는 단어를 썼잖아. marginalize. 그거랑 이제 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작품에 대한 분석인 거야. 여기까지는 작품에 대한 분석이고 이제 뒤에 들어가면 이 작품에 대한 이제 반응이 나와.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지. 자, 이 글리너스라고 하는 이 작품은 처음에 공개가 되다. unveil이라는 게 공개하다. 자, at the Salon of 1857. 여기서 살롱이라는 거 대문자 썼잖아. 그 프랑스의 이 작품을 하는 전시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시관. 그 1857년에 그 살론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뭐 하는 반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그림 자체는 뭐처럼 보이냐? 꽤나 innocuous가 해가 없는. 자, 해가 없는. 그러니까 현대 이 관람객들에는 자, 꽤나 뭔가 나쁜 거나 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반면에 사실은 it's a focus on the lives of peasants. 자, 보니까 이제 농부들과 그 다음에 이 노동자 계층의 삶에 그것이
집중했다라고 하는 게 간주되었다, as로 간주된다는 거. 그럼 이제 앞에서 innocuous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뜻은 해가 없는 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내가 작품을 보고 있는데 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작가가 innocuous라고 하는 해가 없다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쓴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뒤를 읽어가면 아, 요거랑 반대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어. 거기 뒤에 보면 이제 political, threatening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politically threatening이랑 반대 개념이 뭐가 되는 거야? innocuous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갑자기 처음에 보면 이게 안 들어오거든. innocuous? 내가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해가 없는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작가들은 다 이런 단어에 대한 설명을 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또는 앞에 나오기 때문에 또는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는 정치적으로 위협적이다라고 간주되냐면 이 사람들에서 여기는 이제 한번 줄을 한번 쳐볼까? politically threatening by the middle and upper class audience. 그러면 얘네들한테 왜 이렇게 보였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중상층의 관람객에 의해서는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보여진 거야. 원래 더 정확하게 좀 쓰자 그러면 threatening이라는 단어를 위협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a threat이라고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 사실은 그냥 a threat, 위협적 요소. 그런 걸 이제 갖추고 있는 대상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는데 여하튼 여기서는 threatening이라고 그 포커스 거기에 집중한 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간주됐다. 누구에 의해서 이 위협적으로 간주됐냐? 얘네들이 위협적으로 봤다라는 거야. Who saw it at the salon? 그 살론에서 그것을 그 작품을 보았던 사람들 중산층이 중상류층이 위험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가장 최근의 혁명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럼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건 1789년에 일어났거든. 그럼 1789년 이후에 계속 뭐 했다라는 거야? 자잘한 혁명들이 계속 있었던 거야. 그 마지막 혁명이 몇 년도에 있었어? 단지 1848년도에 있었던 거야. 이런 혁명들은 민중운동, 다시 말하면 근대화로 나아가는 이런 근대적 정치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은 민중이 아니라 민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뿌리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작품을 본 거야. 근데 이 작품이 누구를 갖다가 지지하는 작품인 거야? 워킹 클래스를 지지하는 작품이니까 정치적 요소로 이제 이 상류층들은 되게 이걸 위협적으로 봤다는 거야. 만약에 이 작품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와 저렇게 쟤네들은 말 타면서 편하게 있고 우리만 이렇게 괴롭구나라고 하는 게 한번 심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 안 있겠지. 그럼 다시 한번 사회적 봉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상류층들은 이 작품 자체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봤다라는 거야. 근데 밀레가 이걸 의도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도 정치적 성격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보자. 자, 1848년이 그때가 뭐냐 동격의 코마라고 하고 관계부사가 온 거. 웬 이하라고 하는 1848년. 자, 2월에 올린 마놀케 이게 군주제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올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시조 이 가문이 이끌었던 군주제가 바로 이제 전복되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는 오니투에다가 그리고는 결국 뭐뭐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오니투가 결과적 용법. 그리고는 결국 replaced by 누구에 의해서 교체가 되냐? 바로 점차적으로 보수적인 정부, 보수 정부 in the republic. 자, 그 공화국의 이 프랑스 공화국의 이 좀 더 보수적인 어떤 정부로 이제 교체가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which 이것은 lead to 어디에 이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1848년 6월 달에 다시 뭐가 일어나는 거야? bloody revolt. 이제 피가 난자한 그런 이런 폭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다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 역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군주제가 뒤집어졌지. 근데 이 군주제가 뒤집어졌을 때 만약에 민주적으로 갔으면 민주정부로 이어졌으면 사람들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뭘로 했냐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무슨 정부가 돼버린가? 컨서버티브, 보수적인 정부가 됐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 이제
점차적으로 보수적 정부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역사를 모르니까 이 안에서만 어떻게 해야 하면 처음에는 민주적인 형태를 띄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또 뭐 하는가? 아예 민중운동이 다시 일어나 버린 거야. 그래서 그 블러디 리볼트라고 하는 이 다시 한번 피가 난자한 그런 어떤 혁명이 일어난 거야. 1848년에. 근데 그 6월 달에 일어났는데 이 작품이 또 나오게 된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나오냐,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국에는 누가 선출되냐면, 바로 나폴레옹이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또 가져오는데, 프랑스는 참, 이게, 나폴레옹도 독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민중들이 좀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됐으면 한다라고 했지만 그런 운동의 결과는 다시 한번 이 나폴레옹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해석은 있겠지만 완전 민주적 형태로 발달하지 못했던 거야. 그 당시 다시 나폴레옹이라는 이 정복 전쟁을 했던 독재 시대로 다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프랑스가 되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최근이 되어서야 민주주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유럽이 대부분 그렇지. 자, 그러면서 after this 이러한 turbulent라는 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혼란스러운 최근의 역사 이후에 이런 혼란스러운 역사 이후에 누구든지 원이라는 건 누구든지 can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특정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 누구 사이에서 사회의 여러 사회 분야 사이에서의 자, 민감성. 그럼 여기서 amongst에서 society가 가르쳐봐. 그러면 sensitivity to가 보일 거야. 뭐뭐에 대한 민감성. 여기서 amongst parts of society 가르치고 자, 밑에 이제 sensitivity to가 있지. 그럼 뭐뭐에 대한 특정한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 뭐에 대한 민감성이냐면 주제. 위치라고 보이는 주제. 뭐를 갖다가 찬양하는 것처럼 뭐를 갖다가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농부 계층 다시 말해 노동자 이제 여기서 peasant class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rural working class라고 아까 표현했었지. 앞에서는 rural working class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그 시골의 노동자 계층이라는 the peasant classes를 갖다가 드높이는 그런 걸 오히려 내가 거기에 편을 드는 것 같은 이런 주제의 민감성을 우리가 충분히 누구나 이해할 때 그럼 여기서 parts of society가 누군지를 쓸 줄 알아야 돼. 여기서 parts는 누구에 해당되는 거야? 위에 있는 바로 middle, upper class 그쪽에 해당되는 거야. middle. 근데 여기서 표현을 안 해줬으니까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자 그러나 밀레의 어떤 관심이라는 건 사실은 노골적으로 겉으로 explicitly 노골적으로 정치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정치적인 성격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는 또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대. 후이아라고 하는 사람. Look to A as B, look to A as B, A를 B로 바라보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계층을 갖다가 as로 바라보았던 이 노동자 계층을 갖다가 as로 바라보았던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Examples of 자 뭐에 대한 사례로 보았냐면 지속 바로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 여기서 이제 구약이 되는 거 Old Testament.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경건함과 그 다음에 이제 뭐 spirituality도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경건이나 영성이나 다 비슷한 말. 그러니까 이제 신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경외심과 그 다음에 영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에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례로서 결국에는 이렇게 본 거네.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금 묘사되고 있는 그 자연 환경에 파묻혀 있는 그 노동자 계층을 갖다가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면서 뭐의 연장선으로 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본다는 것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경건함과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영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걸로 봤다라는 거야. 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as the future leaders of France.
자, 프랑스의 미래 지도자로서라기보다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역으로 밀레가 만약에 이 지금 노동자 계층이라고 하는 그 세 사람을 갖다가 미래의 지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곧 뭐 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치? 다시 혁명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킬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밀레는 어떤 의도로 말을 한 거다? 그냥 굉장히 그치 종교적 차원에서 우리 구약 시대에 신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그런 경경심을 가지고 있고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과의 일치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그렸던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도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림을 다시 분석해 보니까 너무나 정치적 성격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맞는 건데 이 사람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거야. 근데 우리가 분석. 그럼 결국 이제 퓨처 리더스라고 본다 그러면 그 세 여인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혁명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주체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자, 그의 이런 관람객들은 이제 have more cause to be worried. 자, 더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대. to be worried. 바이에 의해서 걱정되어져야 할 요 뉘앙스가 이런 거지. 오히려 그의 관중들은 바이에 의해서 더 걱정이 될 이유가 더 많다. 누구의 작품이니까? 자, 쿠베트의 작품이 훨씬 더 그러면 여기서 안 읽어도 쿠베트의 작품은 굉장히 뭐 했다라는 거 노골적으로 정치적이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위치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more overly political이라는 단어 있지. 이런 거 이제 빈칸에서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의 추론적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앞에서 이런 내용이 전개 보면 아유 밀레는 별로 정치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얘보다는 오히려 쿠베트의 작품이 훨씬 더 그렇다는 거는 얘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밀레에 의해서 아주 많이 영향을 받은 쿠베트의 작품이 훨씬 더 정치적 성격이 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우리가 추론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맞는지 생각해봐. 우선 쿠베트가 밀레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건 맞지. 그건 정확해. 그럼 쿠베트는 밀레의 작품을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걸 보면서 그게 말이 맞을까 아닐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 이 지금 지문 안에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얼만큼 찾아낼 수 있을까? 만약에 아마도 쿠베트는 밀레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밀레의 작품에서 정치적 성격을 보려고 했을 경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시험 문제로? 당연히 만약에 이 문장이 시험에 나왔어. 그럼 근거가 명확한가? 문제로 내기에는 약간 그치 명확하게 뭔가 뭐 그냥 쿠베트가 밀레의 작품을 이렇게 non-political 한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기는 뭐하지만 설득력은 굉장히 있지. 내기는 뭐하지만 설득력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안 내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자, 여하튼 쿠베트의 작품의 예를 보자. 예를 들자면 1850년대에 스톤 브레이커라는 작품이 있었대. 근데 이 작품은 적극적으로 confront A with B, A에게 B를 직면하게 한다라는 거. confronts A with B. 그래서 그 독자들에게, 이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자, 뭐를 직면하게 만드냐면 아주 잔인한 현실. object라는 거는 비참한이라는 거. 비참한 빈곤이라고 하는 잔인한 현실을 직면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with 뭐와 이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뭐와 비슷한 이 글리너스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비슷한 주제와 모티브를 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The Stone Breakers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글리너스와 같은 주제와 같은 모티브로 그림을 그렸는데 밀레와는 다르게 아주 노골적으로 뭘 드러내는 거다? 그런 빈곤을 통해서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거야.
자 이제 그러나 carrying them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the cleaners와 비슷한 주제와 모티브를 가지고 있지만 carrying them to more unsettling extremes. upsetting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뒤집는. 자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뒤집는 반감을 가지게 하는 극단적으로 몰았다. 여기서 이제 carry A to extremes라는 단어 따로 적어볼게. carry A to extremes. 극단적으로 표현하다. 극단적으로 몰아가다. 극단적으로 몰아가다. 자 그러면 자 더욱더 극단적으로 몰아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themes와 모티브를 가져오면 되는 거야. themes와 모티브가 이 them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글리너와 유사한 주제와 이 모티브를 가진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주제와 모티브를 훨씬 더 극단적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야. 누구는? 바로 있는 코볼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근데 자 그거와 비교했을 때 밀레의 작품은 자 꽤나 테임이라는 말을 썼어. 원래 테임이라는 게 길들이는이라는 단어잖아. 그럼 이게 길들이는 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 굉장히 억제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딱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그러한 어떤 내가 반항하고 싶은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어떤 그런 감정들을 갖다 굉장히 이렇게 잘 적극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자 밀레가 글리너에서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은 자 밀레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이제 생략된 걸 쓰라 그러면 since와 밀레 사이에 위치가 이제 빠져 있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while the scenes which Millet depicts in the Cleaners 이 글리너에서 밀레가 이렇게 묘사한 장면들은 자 오랫동안 have long since vanished. 자 여기 long을 가로치고 since를 가로쳐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have vanished가 그냥 현재 완료로 자 그러한 장면들. 자 밀레가 글리너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 장면이 사라졌다는 거. 근데 자 그 이래로 since라는 건 그 이래로 오래전에 long이라는 건 오래전에 그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이미 벌써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장면들, 이런 상황들이 사라진 반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사라진 반면에 자 개념들인데 그가 제시하고 있는 개념들 여기서도 또 the ideas 다음에 위치가 생략돼 있겠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은 as eternal as 자 뭐만큼 영속 현재에도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지. 영속적이다. 그런 개념들은 영속적입니다라는 거. 자 뭐만큼 그가 그러한 행동들을 갖다가 그렇게 영속적이다라고 보이도록 만드는 거면 그럼 이제 이 표현 한번 볼게. He makes their actions seem. 자 그럼 여기서 action이라는 단어가 그럼 여기서 대어는 뭐가 될까? 대어. 이 대어라는 게 앞에 있는 ideas를 가져오는 거. ideas. 여기 대어라는 게 ideas가 되는 거. ideas. 그러면 actions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의 작용 또는 영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그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마치 영속적으로 보인다. 뭐만큼 그가 그 아이디어의 여파를 영속적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한 것만큼 영속적이다. 지금 말이 어렵잖아. 자 우선 밀레가 뭐 하고 싶었냐면 밀레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개념들 아이디어스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 둘 사이에 엄청난 빈부의 격차가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러한 아이디어가 미치는 이 영향이라고 하는 거 그게 끝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만약에 그 아이디어가 미치는 그 빈곤이라고 할게. 빈곤이 미치는 영향력이 끝이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야? 빈곤이 끝이 없다라는 거 끝없는 빈곤을 계속 겪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거만큼이나
이 아이디어가 현재에도 영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끊어서 얘기하면 그가 제시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지금 사라졌다 사라지지 않았다? 현대에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 빈곤이라는 게 현대에도 있지만 그 현대에도 있는 그 영속적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그 현대에도 이게 있다고 했는데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뭐처럼 보이게 지금 만들고 있냐면 그 아이디어의 여파라고 하는 거. 그 빈곤이라는 그 여파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영속적이게 보이게 만든 것처럼. 그러면 그 빈곤의 여파가 영속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끝까지 그 세 여인이 끊임없이 그 공공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잖아.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 대어를 찾아내야 돼. 대어가 아이디어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액션스라는 건 그거의 여파, 그거의 작용, 여파. 그래서 그렇게 읽어내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poverty stricken 이 빈곤에 찌들린 빈곤 이게 한 단어로 쳐나와요. 그래서 형용사랑 똑같아. poverty stricken 이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럼 앞에 더가 붙었지. 그러면 이제 빈곤에 찌들린 사람들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그 빈곤에 찌들린 사람의 이런 소외화라고 하는 거, 소외된 거, 바깥으로 이제 소외된 거, 그 이제 소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 issue. 자, 어떤 문제냐, which lead, 여전히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지금도 영속되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되는 거잖아. 비록 우리가 대디아라고만 이제 희망하긴 하지만, 자, 뭐라고 우리가 희망을 하냐? 자, 현대 중산층과 이 상류층 계층들이 요 문장 한번 요거 색깔펜 한번 쳐봐. 이제 가정법이 나왔는데 대디아부터 한번 줄을 한번 쳐봐. 그럼 이게 이제 현대 중산층들은 자, 뭐 하기를 우리가 희망을 한다라는 거야. would react to modern Millet. 자, 현대 밀레의 작품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좀 원하면 in a slightly more positive way. 약간은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 무슨 방식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거가 아니라 여기서 then이라는 건 뭐뭐보다는이니까 뒤라기보다는 to see it as a call to revolution. 자, call이라는 건 요구를 말하는 거는 혁명의 요구로서 그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요구가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미들 클래스나 어퍼 클래스가 옛날처럼 혁명의 요구라고 만약에 이 작품을 보았다 그러면 중산층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겠어, 부정적으로 보겠어? 부정적으로 볼 거라는 거야.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냐면 그 당시와는 달리 현대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내가 같이 동정을 해주고 도와주면서 우리 사회 안으로 포섭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봤으면 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혁명으로 본다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노동자들을 더 뭐 하겠어? 더 억압을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보지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끝나게 된 건데, 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글이 이런 식으로 전개된 거야. 처음에 작품 자체에 대한 작품 자체를 이제 처음에 묘사를, 그 다음에 이 묘사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해석이 들어가. 해석. 그러니까 밀레가 의도한 거와는 달리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상징적. 근데 그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밀레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정치적인 색깔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요 해석이 끝난 다음에는 이 작품이 실제 공개가 되었을 때 이 중산층의 반응을 또 다루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현대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그때처럼 혁명이다 라고 하면서 중산층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하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이 끝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우선